연습 문제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그쵸? 재현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의 다른 무엇이 존재했나요? 존재하지 않았나요? 시간, 공간 등 모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네, 뭐 에너지나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았나요? 네, 네, 그쵸?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쵸? 하나님 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서연아 2번 6일 창조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6일을 왜 긴 연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6일 창조란 어떤 의미로 6일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네, 그쵸. 여기서 6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의 그쵸. 그 6일 네, 맞아요. 24시간의 6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왜 긴 연대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연대로 이해하면 진화론으로 빠지게. 저 진화론으로 빠지게 되죠. 그쵸? 그리고 그거 말고도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선생님이 더 얘기했었는데 그건 기억 안 나나요? 네. 네, 재현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그러나 이 하루를 길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지금의 하루는 일단 여기서 하루가 300만 년이면 7일째 쉬셨다는데 그럼 몇 대는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런 네, 그쵸? 네, 맞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해석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죠. 그쵸? 기억 안 나요? 성경은 뭘로 해석한다? 기본적으로 성경으로 해석한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네,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했을 땐 뭐예요? 수백만 년을 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죠. 그쵸? 24시간. 네, 그래서 성경 그 자체로 봤을 때 6일이라고 하는 게 24시간으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그거를 넘어서서 굳이 긴 연대로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긴 연대로 봤을 때는 서연이가 말한 것처럼 진화론에 작용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24시간을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재현아,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창조하시고 각각 다른 종으로서 각각 그 조상이 달라. 네, 그쵸.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그쵸? 자, 기본적으로, 자,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사람은 원숭이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종 안에서 바뀌는 거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있다는 거. 종 안에서 바뀌는 거. 종 안에서요? 예, 예. 아담은 황인도 흑인도 백인도 아니었지만, 그쵸? 후대로 갈수록 그 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화가 돼서, 그쵸? 얼굴 하얀 사람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네. 예. 수많은 강아지들이 있지만, 그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강아지라고 하는 녀석 하나가 있었겠죠. 그쵸? 네. 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해서 종이 분화되어 나오면서, 뭐, 조그만, 뭐, 리트리버도 생기고. 그쵸? 예. 그 리트리버는 좀 큰 애죠. 그쵸? 큰 애 나오기도 하고, 조그만 애도 뭐 나오기도 하고, 예. 그렇게 분화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강아지죠. 그쵸? 네, 이러한 변화는 있다. 그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4번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죽음이 존재했다는 이론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연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죽음이라는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이고요. 또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을 배제하는 이론입니다. 네, 맞아요. 정확하게 두 가지 다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흠결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담의 죄의 결과로 들어온 파괴적인 결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두 개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자, 이거는 이제 긴 연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진화론의 긴 연대가 작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고대 시대는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가? 선사시대란 무엇인가? 자, 재현아 뭐예요? 고대 시대는 태초부터 AD 476년까지고요. 네. 그다음 선사 시대는 글이나 역사 문서가 없어서 확실히 단정짓기 힘든 미지의 시대. 네, 그렇죠. 근데 그 시대도 그런 글이나 역사 문서가 없었을까요? 후대로 오면서 소실이 돼서 발견을 못한 걸까요? 발견을 못했겠죠.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발견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최고로 오래된 게 대략 어느 정도예요? BC 3000년. 네, 30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대를 문자 기록으로 확인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선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선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왜 진화론이 끼어들기 쉬워질까요, 서연아? 기록이 부족해서 유물에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쵸. 예, 유물 자체는 뭘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냥 어금니 하나 나왔다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어금니가. 예, 그쵸. 예,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진화론에 끼어들기 쉬워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예, 현대 시대로 올수록 기록 자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초 사실관계 자체에서는 이견은 많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쵸. 자,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홍수와 선사시대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선사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기는 기록으로 그쵸, 확인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속의 역사죠. 세속의 역사는 진화론을 기본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문자 기록으로 확인이 안 되는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서연아? 어떻게 살았다, 지연이죠. 네. 자, 한 선생님 하나 줄게요. 지금과 비슷하게 살았다. 아니면 동물과 거의 다름없이 살았다. 진화론 세속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동물과 거의 다름없이 살았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 식의 역사를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선사시대 역사를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걸치고, 그렇죠? 네, 농사도 먹고 져요. 살았다 이런 말 네, 농사 짓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열린 거 따먹고,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그리고 뭐 이런 도구 만들 때도 못 써요, 그냥 돌 그러니까 깨서. 주먹붙기. 네, 그렇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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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근데 하여간 그런 존재가 살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때요? 점점 네 발로 걷다가 점점 이렇게 허리가 점점 펴지면서, 그쵸? 머리는 점점 커지고, 네, 이런 모습으로 변화해 오는 시대가 뭐라는 거예요?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기간은 수백만 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쵸? 네. 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이루어졌느냐?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능이 서서히 발달한 시대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네, 제가 그 한국사 배울 때도 그 네,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런 거 다 나오면서 네, 신석기 시대 때 농사가 발명되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이제 서서히 발달해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이 인류가 문명을 일으키고, 그쵸? 그다음에 환경을 가꾸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그쵸? 돌 깨트려서 살아가고, 추우면은 짐승 가죽 벗겨서 대충 두르고, 그쵸? 이렇게 수백만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점점 지능이 발달하면서
아, 이제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제 머리가 돌아가니까 땅에 뭘 심으면은 마치 나겠구나. 네, 마치 이집트에서 네, 썩은 네, 푸른 빵 곰팡이 같은 거. 핀 네, 빵을 바른 거죠. 네, 네, 그쵸.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수백만 년으로 설정을 해놓고 사람의 지능이 발달해 오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선사시대 하면 그래서 이게 원시시대 느낌이 이제 확 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그림이 끼어들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요. 자, 우리 첫사람 아담을 생각을 해봅시다. 첫사람 아담이 우리보다 덜 떨어진 존재일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알덴 농사에서 우가 우가 이런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니,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고 싶어서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담이 보고 이름을 지어주면 그게 동물의 이름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어때요? 기본적으로 그 대상의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짓지 않나요? 이쁘면은 그게 네. 그래서 뭐 지하철 같은 것도 왜 지하철이냐? 땅지에. 지하에서 다니는 고철 덩어리.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갖고 우리가 짓잖아요. 그쵸? 예를 네. 들어서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이 왔을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짓는 게 아니라 아담은 얘가 어떤 본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애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쵸? 그리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관리하는, 다스리는 능력이 아담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돼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기간 동안에 갑자기 우가우가하는 사람이 나올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명 시대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인류의 등장과 함께 동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문명을 굉장히 빠르게 건설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보면은 그 뭐예요? 퉁소 잡는 자의 그 조상이다. 음악을 벌써 만들어내죠. 그렇죠? 네. 두발가인은 뭐예요? 농기구 만들잖아요. 그쵸? 금속을 다루는 공업. 그게 벌써 가인의 아들들에게서 벌써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또 아까 이집트 얘기했지만 지식들이 쌓이면서 더 문명이 크게 일어나겠죠.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 역사에서 말하는 선사시대에 대한 그런 그림들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선사시대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안 남아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문명에 대한 기록이 남았으면은 선사시대를 그렇게 안 했겠죠. 그쵸? 근데 왜 안 남았냐면은, 아담과 하와 이 가인 이후에 조금 더 가면은 누가 나오죠? 아브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그쵸? 네. 근데 노아 시대 때 뭐가 일어나요? 혹시 대홍수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 물이 다 잠겨버리죠. 그쵸? 자, 그러면은 사람이 다 죽는데 거기서 다 죽고 문명이 다 파괴되는데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겠죠. 그쵸? 그러기 때문에 그 당대의 선사시대에 대한 그런 어떤 기록들, 그쵸? 유물들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틈을 이제 진화론이 파고드는 거죠. 그쵸? 파고들어서 이거 봐라. 문명의 흔적이 없다. 사람들이 서서히 발달한 그 증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대홍수가 모든 것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서현이 저희가 혹시 질문 있어요? 식물학에서 배웠는데 네네. 성경에서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때를 막 몇천 년 전이라고 막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제일 나이가 많은 나무가 네. 그때 생긴 나무랑 똑같대요. 그거 배웠어요? 식물학에서 배웠군요. 네. 아 그거 네, 무드셀라 나무가 우드셀라 나무. 네, 맞아요. 무드셀라 강털 소나무 나무라고 네, 하거든요. 맞아요. 네, 현존하는 식물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데 그게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족보 거슬러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그때랑 거의 또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문명을 건설해 나가는데, 그럼 문명을 건설해 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급속하게 세속화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어느 계열까지도요? 세세 계열이죠. 아벨을 대신한 세세 계열까지도 급속하게 오히려 문명의 화려함을 벗고 세상을 쫓아나가는 이런 상태로 진행되는 게 선사시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근데 더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성경도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네. 필요한 것만 적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번성하면서 문명을 높은 수준으로 읽었다.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 그렇죠? 네, 그와 동시에 타락하는 거죠. 세상이 타락하는 것도 굉장히 급속화되었다. 그 정도의 그런 굵직굵직한 얘기 외에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노아의 시대까지도 이제 오게 되는데요. 자, 노아 시대 이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재 모습과 민족들이 나타나는 그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사실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 선사 시대의 역사는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뒤집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추적해서 알 만한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반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땅이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러면서 추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의미의 고대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장 고대 시대가 출발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노아가 이제 나옵니다. 나오면은 8명이잖아요. 그쵸? 네, 8명이서 뭘 할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네, 서연이 지금 엄마 아빠하고 서연이 있죠. 그쵸? 네, 네. 친척들을 다 포함시켜서 8명을 만들어 봐요. 자, 그 8명을 저기 무인도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살아남기? 네, 진짜 생존에 진짜 온 힘을 제일, 다해야죠. 네, 그쵸. 누구 병 걸리면 또 큰일 나는 거고, 진짜 생존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이제 살아남으면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문명을 읽으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집 짓고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 재료들 어디서 다 구해요? 우리 8명 있는데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8명 있는데 우리 보고 집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뭐 나뭇가지 이런 거 베가지고 대충 텐트 만들겠죠. 대충. 네, 텐트 만들고 이파리 같은 걸로 덮어놓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게 당장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때부터 고대 시대가 사실 시작된 건데 뭐 이렇게 기록물이 남고 그러니까 이 문명을 읽어서 기록을 남기고 하려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아 홍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전지구적으로 일어난 홍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일부 지역에서 그 홍수 난 거에 대한 기억들을 사람들이 신화로 이렇게 포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랬다면은 홍수 안 난 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 모두 온 땅이 물로 덮였고, 그쵸? 그래서 오직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그 방주가 결국 우리의 구원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전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지구적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없는 하늘 위의 물층이 대규모로 아래로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 대규모 지각 변동이 따라왔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각과 판 자체가 급격하게 뒤틀리고 옮겨 다니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여기 산이 이렇게 휙 솟아오르고, 그쵸? 네. 네, 그리고 그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네. 일본 쪽에서는 예, 그런 게 약간은 지금도 활달해서 맨날 그 뭐 화산 활동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거기도 맨날 지진 나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노아 홍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위에서 비 쏟아진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대규모 그 지질 활동이라고 하죠. 대규모 지질 활동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이 동반된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 같이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아래쪽에서도 그쵸? 물이 거세게 뿜어져 올라오는 것도 역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고 이제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지구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네, 그 안에서 마치 우리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큰 틀은 유지되지만 세부적인 것들은 바뀌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큰 틀은 그대로 정립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은 어때요? 조금씩 다 바뀌죠. 그래서 지금도 히말라야 산맥은 어때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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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떤 도시의 해안선은 원래 해안선보다 한참 뒤로 밀려가기도 하고, 그쵸? 한참 뒤로 앞으로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는 이제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타지 않은 동물들은 다 멸망하게 되고요.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살아남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명의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됩니다. 자, 우리 한민족도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일까요, 아닐까요?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어느 아들의 후손일 것 같아요, 서연이는? 선생님, 네, 함? 네, 서연이는 함이, 히읗이니까. 함? 네, 저는 너무 야벳이 단순한가요? 네, 아니에요. 네, 저는 재현이는 야벳, 왜 야벳이에요? 또 뭐지? 제가 옛날에 네, 주일학교 때 들은 게 있는데 이 세마을 야벳 중에서 함인가 셈인가 하여튼 백인인가 흑인인가 하여튼 둘 중에 그거 야벳이 황인 그 조상이래요. 네, 그렇게 외웠어요? 네. 잘못 배웠어요. 네, 함족이라고 해서 다 흑인은 아니에요. 네, 함족 중에 일부가 에티오피아 쪽으로 간 함족이 오늘날의 흑인의 원류가 됩니다. 그리고 셈족은 어디냐면은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유목민족들을 의미를 해요. 그럼 저 맞았어요? 그 야벳은 어디냐면은 이제 백인? 터키하고 유럽 쪽으로 간 백인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민족이 이제 여기서 또 나중에 배울 텐데, 나중에 한국 사람들 배울 텐데, 퉁구스. 우리나라, 네, 맞아요. 예, 퉁구스라고 하는 게 중앙 그 초원지대를 오가던 그 말 타는 유목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야벳 계열입니다. 놀랍게도. 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한 80% 식은 가까이 거면서 네, 네, 우리나라의 한 80% 정도는 야벳 계열이라고 사실 봐야 돼요. 나이스 맞췄다. 네, 야벳 계열인데 그 황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타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물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라 금관 같은 거 막 이렇게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 그게 똑같거든요. 네, 그런 유물로도 확인이 됩니다. 찍은 거 아니었어? 저희 아버지는 좀 중동분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생기셨다고 해야 돼. 네,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이거 자주 역시도 놀려요. 네, 그래요? 네, 안 그러신데. 네, 어쨌든 이거 역시도 근데 큰 갈래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혼혈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네, 역시 일어나서 새로운 부족과 민족들이 나타나는 것도 네,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선생님. 자, 네, 근데 그 많은 땅을 8명이나 먹긴 힘들었겠어요. 네, 근데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하급수라는 거 알아요? 아니요? 네, 기- 이런 거, 이 얘기 들어봤죠? 누가 어떤 부잣집에 가서 저기 일해 주겠습니다. 대신에 나의 그 품삯은 첫날에는 쌀 한 톨, 둘째 날에는 곱하기 2에서 쌀 두 톨,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곱하기 해서 쌀 네 톨, 이렇게 해서 한 달치 월급, 네, 품삯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 달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 들어봤죠? 네, 네. 들어보긴 네. 네, 2에 30승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기하급수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엔 8명이지만 그 8명이 자녀를 2명씩만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16명이. 16명이에요. 16명이 다시 2명 낳습니다. 어떻게 돼요? 32. 32명이에요. 32명이 2명씩만 낳습니다. 64명. 64 이게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무한 1048, 네. 1024, 이제 2048 이렇게까지. 지금 저희의 문명이 돼요. 네, 그렇죠. 벌써 뭐 8명 뭐 이렇게 나가다 갑자기 어떻게 돼요? 2000대로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네. 2000이 4000, 8000, 그다음에 16000이잖아요. 갑자기 만대로 확 뛰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생각보다 저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한번 탄력이 붙으면은.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어차피 그때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막 2명만 네. 나왔을 건 네,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고 또 그만큼 문명을 재건하는 속도 역시도 굉장히 빠릅니다. 절대로 이렇게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무인도에 가면은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뭐 나뭇가지 사용해서 나뭇잎 덮고 그런 텐트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환경이 조금만 갖춰지면은 우리는 대번에 뭘 할까요? 이런 집 만들겠죠. 그쵸? 네. 이런 집 만드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환경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생존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문명을 복원하는 속도는 빨라지죠. 어마어마하게 빠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잘못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전에도 했던 거예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또 이 셈과함과 야벳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민족들의 설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 보면은 꼭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대한 홍수 이야기가 모든 민족 가운데 다 존재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나고 우리 민족이 어디에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라는 설화나 실화에 보면은 꼭 세상이 한번 물로 멸망하는 얘기들이 꼭 나오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항상 절대자가 등장을 하고 인류에게 진노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했고, 근데 견고한 한 의로운 사람이 있었고, 그가 또 배에 타서 홍수 심판을 피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한자에 이런 내용들 막 들어가 있는 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배 주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선생님 정확하게 쓸지. 네, 근데 여기에 8팔에 입구자가 붙어요. 네, 그러니까 배에 8명 사람 입이죠. 그쵸? 탄 모습들을 그려내는 거. 네, 그리고 뭐 그 뭐지? 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의라고 하는 거에 뭐 이렇게 해서 그 밑에가 양양자 들어간다고 하죠. 그쵸? 왜 양이냐? 네, 양을 제사 드리는, 그쵸? 네, 그런 요소들이 다 어느 정도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으로서 그 조상들에게 전달은 된 거죠. 그 와전되는 면은 있어도, 그쵸? 네,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 그쵸, 땅에 번성하게 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사람이 늘어나니까 문명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복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애초에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뿐인데 이제 사람이 늘어나니까 금방 복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역시 이제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고, 그쵸? 예, 하나님과 대항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세상이 자멸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이제 말을 나눠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그 종류대로 하셨다는 것과 비슷해요. 큰 갈래만 나눠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조금씩 바뀌고 다른 어휘들이 섞여 들어오면서 짬뽕 되고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없을 것 같아요. 짬뽕. 한국어 안에서도 사투리 있잖아요. 그쵸? 네. 네. 네, 한국어 안에도 저 재현이는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잖아. 그치? 네. 네, 갱상도. 갱상. 네. 네, 그리고 저기 뭐냐, 제주도 가면은 일본 말이 많이 섞여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거든요. 아, 네, 진짜. 네, 그래요. 그렇지만 큰 갈래에서 보면은 한국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노력하면 알아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네, 우리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바뀌고 이런 것들은 안 일어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네, 하나님께서 여기 그 바벨탑 사건 이후로 말을 나눠 놓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이 항상 고정돼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요거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큰 갈래는 나눠 놓으신 겁니다. 큰 갈래는 나눠 놓으셨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섞이고 바뀌고 다른 어떤 버전들이 나타나는 거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큰 갈래로 나눠 놓은 거는 의미가 통할까요? 안 나눌까요? 더는 안 통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하는 사람들끼리 중심으로 이제 이주를 시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부족들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냐 가까운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말인데 그 좀 이렇게 가까운 언어들이 막 파생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부족이 거기서 또 나눠지면서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 전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모든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나온 일부 사람들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를 거쳐서, 그렇죠? 근데 주로예요, 주로. 예, 다르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그 아, 그거. 네, 네.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중앙의 초원지대를 쭉 거쳐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만주 지방을 거쳐서 일부는 한반도로 들어오고 일부는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한반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요 계열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안 오고요. 저 중국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남방계도 있거든요. 네, 네. 그 사람들이 한 20% 되고, 근데 주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스텝 초원지대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네, 어쨌건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재현이가 말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요 시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